한미정, 이른한 해를 산 여인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빈자리는 오롯이 그녀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가게 일로 하루 종일 서 있던 다리는 퉁퉁 부었고 허리는 늘 파스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말 없이 아들을 키워냈지요. 아들 민수는 그녀의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민수는 자라 새 가정을 꾸렸고 집안에는 새 식구 예나가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속으로 감사를 드리며 힘닿는 대로 도왔습니다. 팍팍하게 생활을 이어가는 아들 내외를 위해 월세를 대신 내주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하면 힘든 미정 씨 형편에도 선뜻 돈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냉장고며 세탁기며 가전도 마련해 주었지요. 병원비까지 3년 동안 보탠 돈이 어림잡아 4,5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미정은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진 않았지만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 보였고 며느리에게는 어머니 노릇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자신이 살아온 방식이었지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조용히 앉아 바느질을 하던 미정은 문득 얼마 남지 않은 아들 내외의 결혼식 날짜를 떠올렸습니다. 마땅히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할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예나야, 결혼식은 언제쯤 하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어제 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서 간단히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미정의 손끝에서 실이 허공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방 안에 서늘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미정은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옷장 한쪽 고이 개켜둔 연분홍빛 한복이 보였습니다. 민수의 결혼식이 잡히면 입겠다고 마음먹은 새 옷이었습니다. 그 고운 빛깔이 갑자기 낯설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았는데 단번에 4,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뚜렷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나는 지갑이었구나. 속으로 읊조리며 미정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발치로 떨어진 바늘이며 천 조각을 하나씩 주워 모으며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동안 사소하게 넘겼던 무시 섞인 말들, 웃는 낯을하고 구석으로 밀어내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예나는 늘 정중했지만 진심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살아요라는 말 속에서도 이익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아내 곁에서 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아들인 민수와 그녀를 멀리하고 서서히 미정을 고립시켰습니다. 미정의 마음속에 낯선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흐르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작은 소리였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창밖 가로등빛이 커튼 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바닥에 늘어놓은 한복 위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 빛은 지금까지의 헌신과 사랑을 비웃듯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의 고동은 여전히 무겁지만 그 안에 새로운 울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어떤 세월과 희생이 있어도 사랑을 빙자한 거래 속에 묶일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삶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그 문 밖에는 다가올 긴 싸움의 기척도 서려 있음을.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예전의 미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한미정은 전날의 충격을 품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말,
특별한 사람만 모였다는 한마디가 밤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미정은 전과 달리 움직였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에서 따끈한 차를 끓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더 이상 지갑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조용히 차를 들이킨 후 작은 종이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예나였습니다. 어머님, 이번 달 월세가 밀렸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예의 있는 목소리였지만 요구는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예나야, 나는 이제 특별한 사람만 도와. 말이 끝나자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나는 말을 잇지 못했고 곧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번지던 거리,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걸었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직원에게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도 새로 바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계좌의 주인이야. 스스로 확인하듯 속삭였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일었습니다. 오랜 기간 지켜온 힘의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무언가가 밀려오는 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들 민수, 며느리 예나, 그리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을 든 그는 변호사라 소개하였습니다. 엄마, 여기 서류 좀 보세요. 재정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인사도 없이 건넨 민수의 첫마디. 목소리는 낮았지만 억지로 눌러 담은 강압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나는 억울하다는 듯 눈을 크게 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편해지려는 게 아니라 어머님도 편하시라고요. 그냥 위임장에 서명해 주세요. 손에 들려있던 것은 재정 위임장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조항이 채워져 있었고 도장만 찍으면 효력이 발생할 서류였습니다. 미정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빳빳한 종이 위에 획일적인 글씨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손끝으로 그 종이를 천천히 찢어냈습니다. 방 안에 마른 종이가 찢기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내 돈을 지키겠어.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확 굳었고 예나는 분을 참지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우리까지 힘들게 만드시려고요? 너희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나를 지키려는 거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변호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수와 예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곧 들려온 건 또 다른 소문이었습니다. 이웃과 관리사무소에서 들려오는 말. 예나가 퍼뜨린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시대. 편집증처럼 고립된다는데 미정은 창가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과 품어온 마음이 저토록 가볍게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지 돈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았으니까요. 오히려 단단해질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책상 위에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로 나는 새로운 길을 시작한다라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더 단단히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찾겠다. 미정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결심의 불씨를 아는 채 한층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간 뒤 며칠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최근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그녀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인 예나가 퍼뜨린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은 빠르게 번졌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짧은 눈길 속에 의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슈퍼에 들렀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늘 웃으며 먼저 인사하던 사람이 건조하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말을 걸려 해도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동네는 빨랐습니다. 소문은 사실처럼 굳어지고 미정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밝은 미소를 띠며 들어섰습니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며 정리된 서재, 깔끔한 부엌, 냉장고 안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잘 지내고 계시네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미정은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공무원은 몇 장 기록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미정은 외로움을 더욱 선명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옆집 책임자가 반찬거리 들고 찾아왔습니다. 따끈한 된장국 냄새가 집안에 번졌습니다. 금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딸 때문에 같은 일을 겪었어. 결국엔 끊어야 살더라. 그 말에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스스로만의 싸움이라고 여겼던 고통이 사실은 다른 사람도 경험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만 이런 건 아니었네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다만 혼자일 때 더 세게 오는 게 있어요. 그걸 넘길 방법은 결국 스스로 준비해야 하더라. 따뜻한 국물 한 숟가락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위로가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우편이었습니다.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예나였습니다. 사유란에는 판단 능력 저하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친아들이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자존과 기억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불이 꺼진 거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가슴에 비수를 때려 박듯 크게 들렸고 작은 한숨만이 적막한 거실을 뒤덮을 뿐이었습니다. 출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법 앞에서조차 무시당할 수 있다는 현실이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손 놓고 무너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언니. 그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나의 온전한 정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 글을 적고 나니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직 방법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고 두려움은 여전히 컸지만 그 안에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달빛마저 희미한 외롭고 쓸쓸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서 한 여인은 다시 자기 자신을 붙드는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긴 어둠 속에 있던 한미정은 여전히 흔들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 작은 불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웃 금자의 말은 여운처럼 남았습니다. 끊어야 살아. 복지 공무원의 확인도 그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어르신, 아주 잘 지내시네요. 거짓에 물든 말들이 아닌 고든 눈으로 바라본 사실들이 그녀를 붙들었습니다. 미정은 이제 자신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출석 날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긴장된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집 한쪽 구석에 조용히 숨죽이는 여인이 아니라 삶을 증언하는 당당한 사람으로 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판은 무겁게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예나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 혼자 고립되셔서 편집증처럼 저희를 의심만 합니다. 우리 가족을 거부하십니다. 민수 역시 목소리를 억눌러가며 덧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머니를 조종하는 겁니다. 저희는 배제당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미정은 순간 가슴이 저릿했지만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때 변호인 정은호의 목소리가 차분히 울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여기 3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가족은 결혼식이라는 중대한 자리에 어머니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며 배제했습니다. 둘째, 위임장을 강제로 서명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셋째, 지난 3년간 생활비병원비 등 4,500만 원이 넘는 송금 내역이 증거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까? 아니면 재정적 학대입니까?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임상심리사 이영선이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면담한 결과 미정 씨의 인지 능력은 동년배 평균보다 우수합니다. 일상관리와 판단 능력 모두 명료합니다. 오히려 정신적 상처는 가족 내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미정은 처음으로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긴장이 풀리자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의심하며 버티던 시간, 쌓여왔던 고립의 그림자가 조금씩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판결의 순간이 왔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기각합니다. 신청인들의 주장은 가족 간 금전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됩니다. 정적 뒤에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미정은 양손을 가볍게 흔들며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내 삶은 내 거야. 누가 대신 꾸려주는 게 아니야. 그녀 곁을 걷던 변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지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낯익은 하지만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들 민수였습니다. 주저하는 눈빛에는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미안해. 미정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없어지지 않아. 다만 지갑이 아니라 사람으로 남을 뿐이야. 집으로 돌아온 저녁, 오랜만에 식탁을 스스로 차렸습니다. 된장국에서 나는 고소한 향,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 그 소박한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웃 금자가 문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오늘 잘 끝났다면서? 이제 우리 같이 김장 준비해야지. 미정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네. 같이 해보자. 깊은 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가 이제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니야. 경계가 있어야 사랑도 지켜져. 그리고 조용히 부드러운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어른이다. 이제 시작이다. 법정을 나서던 날의 공기와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는 여전히 한미정의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상처의 메아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자리마다 새 희망의 새싹은 자라납니다. 심장이 여전히 뛰고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것이 증거였습니다. 이사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온 낡은 아파트 대신 작은 오피스텔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옷장에 쓸쓸히 걸려있던 연분홍 한복을 꺼냈습니다. 옅은 먼지를 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상처였지. 하지만 이제 나를 지킬 옷이야. 금자는 이삿짐을 함께 나르며 숨을 고르다 말했습니다. 새 출발. 부럽네. 이제는 언니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미정은 손에 힘을 주며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을 바라보려 해. 새 집은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이 바닥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달력에는 생활 모임, 책 읽기 모임, 봉사 일정 같은 단어가 차곡차곡 적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낯선 자리에서도 위로는 이어졌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식물을 돌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 닮은 상처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이 또 한 번 미정을 깊이 지켜주었습니다.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가도 괜찮을까? 짧은 문자였지만 오래 고민한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금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라. 나를 사람으로 대해서 오는 거라면 언제든 괜찮다. 며칠 후 문을 열자 민수와 며느리 예나가 서 있었습니다. 자식 내외의 눈빛과 행동은 아직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을 하다 들킨 아이 마냥 불안하고 어색해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가 아니라 지갑처럼 대여였던 거. 예나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께 많이 무례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다 참아주셔서. 미정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다 실수하지.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고치느냐겠지. 그녀의 눈빛에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뜨겁지도 않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앉아 마신 따뜻한 차는 차갑고 적대적이던 그들의 사이를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적막했으나 서로의 침묵이 더 이상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조금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마른 입술을 눌러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엄마를 가족으로, 사람으로 대할게요.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돼. 나는 나를 지키지만 너희도 언제든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미정은 스스로 심은 작은 화분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변화를 다시 느꼈습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그리고 회복된 관계가 어우러져 하루하루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더 이상 무게가 아니라 삶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일기를 쓰며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아니야. 관계의 경계를 두는 건 사랑을 지키는 일이야. 나를 잃지 않고도 너희를 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 미래가 또 어떤 불안을 데려오더라도 예전처럼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지으며 창밖으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또렷한 하나의 자아가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키며 사랑할 줄 아는 어른이다. 한미정 어르신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삶의 상처도 회복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이 또 다른 힘이 됩니다.